연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 최고 금싸라기는 어디일까? 황금노선, 이곳에 빨리 들어오는 노선을 찾으면 반드시 부의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곳에 왜 빨리 들어와야 하는지, 그리고 빨리 들어오는 노선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수요 공급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특히 앞으로 이곳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인구수입니다. 2015년도부터 강남 일대에 이러한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2015년 11월 25일 영동대로 통합개발 계획 확정 발표라는 현수막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최고의 기반시설이 되며 365일 국가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또한 영동대로 천지개벽 수준 개발계획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좀 제가 희한한 거는 왜 이거를 대치 이동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광장의 2.5배 크기 대형 광장이 만들어진다. 과연 어디 만들어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결정이 됐죠.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결정이 됐고요. 원래 최초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영동대로 복합개발, 삼성동 송파구 복합개발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이름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걸로 통해졌습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입니다. 정확한 명칭이고요. 지금 보여있는 사이트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제목을 쳐보시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사이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입니다. 과연 이곳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봉은사부터 삼성역까지 영동대로가 있는데, 이 영동대로 지상에 있는 14차선이 모조리 다 광장으로 덮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이 넓은 차선이 광장으로 덮이고 현재 지상에 다니는 도로는 지하 1층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하 6층을 파서 각종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영동대로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과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우측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현대 GBC 국제 업무 마이스 핵심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롯데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위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현대차가 그걸 잡아 먹는다고 얘기하죠. 그 이후에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많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탄천수변 여가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여러가지 시설, 송파 잠실 종합운동장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넘어가면은 기존에 없던 엄청난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송파구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강 쪽, 한강 쪽을 보시면요. 잠실 마리아나. 와, 여기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트 타고 보트 타고 굉장히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한강뷰가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올림픽 볼파크 수변 야구장, 주경기장 통으로 리모델링 들어갈 예정이고요. 잠실 스포츠 컴플렉스 다목적 스포츠 공연 시설 들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컬처 스트리트가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코엑스라고 하면은 삼성동에만 위치되어 있던 게 송파구에도 하나 멋지게 자리합니다. 코엑스 서울 잠실 글로벌 전시 컨벤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곳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트레이드 타워도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아시아공원 맞은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국토교통부에 있는 보도자료를 좀 많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부터 이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협의체 구성, 삼성역 영동대로 일대 지하통합개발
관계기관 협업 강화 등을 시작으로 보도자료가 계속 나와요. 이어보실게요. 2016년 5월 3일 영동대로 지하 도시 6개 철도 노선 등 교통 허브 조성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어서 2017년 9월 11일 국토부 서울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힘 모은다 라는 제목으로 또한 이와 같은 보도자료가 나오고요.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날 서울시와 국토부 주요 정책 10건 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랑 국토부랑 10대 주요 과제에도 이 아이템이 들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2월 10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호선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목표 일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라는 공문이 2019년 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됐고요. 2019년 6월 10일 날 드디어 본격적인 보도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코엑스 잠실 있는 강남권 광역 복합 환승센터 들어간다. 요건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토부, 서울시, 맞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신호선, 도시철도, 위례신사선, 지하철 2호선, 9호선, 버스 택시 등 환승을 위해 공동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평균 환승거리가 서울역 대비 4배 단축하는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연내 착공 2023 개통을 목표로 할 것이다. 라는 보도자료가 2019년 6월 10일 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위치도고요. 이곳 빨간 점점점과 하늘 색깔로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이곳에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고 기존에 없던 빨간 색깔 GTX-A 노선 그리고 C 노선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온 게 2020년 7월 15일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국가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반드시 나라에서는 규제라는 걸로 막게 돼 있어요. 그 명분은 투기 세력에 많이 몰린다라는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보도자료가 나옵니다.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그 행정구역을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로 일정 부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조사지역 강남, 송파, 권역, 강남구, 대치동, 삼성, 청담, 송파, 잠실 그리고 용산권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대응반은 한국감정원은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운영을 해서 고강도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곳에 구매를 하는 사람, 매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편법증여, 유인, 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사례 또한 국세청에서 철저히 조사를 할 거고 경찰청과 함께 직접 수사도 할 것이다. 무서워서 여기 거래를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이 좀 작아서 여기 거래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왜 잠글까요? 왜 이곳을 막을까요? 그런데 투자와 투기 이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이곳은 투자 권역으로 봐야 함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투기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산업에 대해서 내가 돈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단시간에 높은 상승률을 그릴 거를 꿈꾸고 던지는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러한 상황을 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일대가 사람이든 산업이든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하고 내가 먼저 묻어놓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걸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투기든 투자든 어쨌든 올라가는 거 맞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곳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잠그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옛날에 된 도입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정부에서 규제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5년 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 때 앞으로 5년을 계획을 하고 사야 된다. 요 의미가 되겠죠.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투기적 토지거래로 인해서 지가가 급격히 상승될 것을 예상되는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잠그겠다. 그곳이 바로 삼성역입니다. 언젠가는 풀릴 겁니다. 이곳도 삼성역, 송파, 이 GBC 타워가 만들어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이 지역은 언젠가는 풀려요. 무엇이? 토지거래가. 그렇다면은 토지거래가 자유롭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일단 잠갔어요. 그렇다면 이곳이 풀리면, 이곳이 앞으로 풀리게 되면 정고수는 왜 이곳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까요? 보시죠. 서울국제교류 복합지구 요 사진만 보시더라도 우리나라 최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인데 토지는 부중성, 더 늘릴 수 없다라는 자연적 특성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게 됩니다. 왜? 옆으로 못 늘린다면 밑으로 파겠다는 거예요. 강남 땅이 너무 좋아. 그런데 더 못 만들어낸다면 밑으로라도 파서 땅 생산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곳이 개발되면은 최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대는 알았죠. 이곳이 대박 날 것을. 먼저 보시면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봤어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고요. 지목은 대지, 면적은 79,341.8 제곱미터입니다. 이곳을 1984년 1월 9일날 한전이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거를 매도를 합니다. 언제 매도를 하냐면요. 2014년 9월 26일 한전이 매도를 합니다. 언제 매도를 했냐면요. 2014년 9월 26일 날 매도를 합니다. 총 3기업한테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일단 100분의 55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한테 매도를 하고요. 100분의 25는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그리고 100분의 20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한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은 어쨌든 현대라는 그 모체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부 다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쩌면 고 정주영 회장의 큰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강변 일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내가 저 강남 금싸라기 땅 좀 쓸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해서 대한민국 총수 2명을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 그런데 당시에 이병철 회장이 그 공사를 따냈고 정주영 회장은 뒤에 있는 참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야, 현금 준비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샀던 땅들이 현대백화점 부지, 현재 삼성 여기 들어가 있는 현대백화점 부지와 압구정 현대백화점, 압구정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곳, 그쪽 일대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GBC 쪽도 제가 매입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분의 어쩌면 강한 염원이 들어간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현대차 GBC 부지 6년 기회비용 손실 2조라고 나오는데 기회비용 손실 2조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길게 보면은 어마무시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지금 이곳에 엄청나게 커다란 광고판들이 달리고 있어요. 마치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연상케 하는데 이곳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광고판이 달릴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이곳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실게요. 서울시 공문입니다.
5개 광고물 자유 표지 구역 운영 기본계획 협의 요청 이런 공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공문이 언제 나왔냐면요. 2016년 12월 1일 날 발표가 되고요. 주요 면적은 강남 코엑스 일원의 건물과 여러 가지 시설, 인터컨티넨탈 호텔, 코엑스 아티움, 현대백화점 등등 굉장히 큰 건물에 어마무시한 광고판을 걸 수 있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미래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기업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요. 자신의 기업을 전 세계에 이미지화해서 홍보하는데 애를 쓰는데 지금 가장 많이 전송되고 있는 광고 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SNS예요. 개인이 쉽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SNS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 누구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오면은 서울이라는 곳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이라는 곳을 오게 되면은 앞으로 이곳 삼성역 일대를 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뉴욕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이든 전 세계 어디 사람이든 타임스퀘어를 가서 그곳에 화려한 광고판을 뒤에 두고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현대의 미래예요. 즉 현대에서 광고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더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GBC타워를 뒷배경으로 하고 사진을 찍어서 개인 SNS에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와,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현대 거야 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대를 광고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2조 손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광고비를 예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굉장히 현명한 투자를 했다라고 정보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면 저는 삼성과 현대 둘 다 굉장히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삼성역에 삼성이란 그룹이 그 땅을 사서 삼성 사옥을 지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와서 서울을 와서 삼성역에서 삼성 건물을 찍어 삼성을 홍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어쨌든 현대 위너입니다. 잘하셨어요. 인근 지역에 최고 조망권 최고의 입지가 될 공공택지 아파트 부지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재미있는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2020년 8월 13일 보도자료고요.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담당 공무원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것에 이러한 공공택지를 넣는다고 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요 3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택지가 들어간다면 이라는 퀘스천을 그려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곳이 3번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근이에요. 여기가 정확히 어디냐면 삼성 코엑스에서 송파로 넘어가는 그 강변대로, 그 강변에 있는 그 아까 마리아나 리조트 같은 것들 시설이 있는 그곳에 굉장히 큰 지금 의료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곳을 공공아파트로 만든다 라고 한다면은 세상 그만한 뷰가 없고 그만큼 편리한 시설, 쾌적한 시설이 없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없는 그러한 곳에 어마무시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민간이 아니라 공공으로 들어간다. 저도 살고 싶네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경쟁이 그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철도가 없다가 만들어지면 땅이든 집이든 그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다는 거 모두 다 아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 앞으로 이곳이 금싸라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많이 몰려져 있는 끄트머리 화살표,
이곳이 GBC가 들어가는 그 삼성역에서 송파로 넘어가는 그쪽 일대 서울복합교류지구라고 제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면 우선 현재 2호선 노선 들어가 있죠. 다음 9호선 노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호선에서 9호선은 사실 갈아타기가 여간 번거로워요. 앞으로는 이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넘어갈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GTX A 노선, GTX C 노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사실 이 둘 중에 한 개 노선만 들어가도 대박이에요. 그런데 두 개 노선 들어간다고 하고요. 제가 부득이하게 5호선 철도인데 위례신사선이라고 표기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이미지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위례신사선, 2호선, 9호선, GTX A 노선, GTX C 노선, 위례신사선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온 굉장히 많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어떠한 보도자료냐면요. 바로 GTX D 노선, 즉 인천서부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남시청까지 들어가는 노선도 그게 바로 GTX D 노선인데 이것도 삼성역에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2호선 하나, 9호선 둘, GTX A, C, D, 위례신사선 총 6개 노선이 들어가게 되고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철도가 2개, 광역급행철도가 3개가 들어가는 곳이 됩니다. 이러니 철도가 없다가 한 개만 들어가도 집값이나 땅값이 폭등하는데 앞으로 이곳에 말도 안 되게 많은 노선이 들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금싸라기 땅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곳에 앞으로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총알이 좀 장전돼 있다 혹은 앞으로 장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곳에 투자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장이었습니다. 안녕.